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를 보게 되면 이게 일시적으로만 오른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이슈화된 내용, 솔라나의 이슈 내용을 먼저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코인 이슈, 그 다음에 시황 이슈 이렇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솔라나의 상황 정리를 좀 보게 되면 대량으로 개인키 손상이 있었고 솔라나 네이티브 토큰과 해킹을 당했던 이력이 있었고 6개월간 비활성 계정이 주력 타켓이 될 것 같고 팬텀 지갑과 슬롯 지갑 모두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원인은 모르겠지만 승인 취소는 확실하지 않고요. 하드월렛 또는 거래소로 보내질 것 같고 현재 비싼 업비트 코인은 모두 솔라나 입출금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6월 3일자 기준 저녁 6시 40분 기준으로 입출금 서비스가 정지가 됐고요. 제가 그것도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해서 일시 중단이라는 걸 확인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맞죠? 예.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8년 동안 투자했던 사람이 솔라나의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던 글도 또 이 상황 정리가 끝난 뒤에 곧바로 올라왔던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일단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또 공유를 해드리기도 했었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요약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자, 사전에 발표 시 소가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다. 800만 개 새로운 토큰이 나왔고 총 유통량은 1600만 개에서 4월에 공급량의 2배가 됐다. 그래서 공식 채널에도 게시하지 않았다라는 게 신뢰도가 무너졌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컨센서스 트랜잭션 작동 방식을 또 꼬집었다라고 합니다. 자, 솔라나에서 몇 가지 합의 메커니즘을 거래로 계산이 되며 검증자들은 이걸 수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 체인들과 달리 검증자는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트랜잭션 수수료도 내야 한다. 검증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든다라는 소리인데 네트워크 불필요하게 중간 집중을 하는데 검증 수익성을 하려면 60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성능 대비보다 TPS가 더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라는 주장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 좋은 블록체인보다 무제한 투자자를 유치를 우선시하는 난독화를 통한 투자자 기반으로도 보여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야 블록체인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려고 했던 점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니즈였냐 라는 측면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솔라나 팀이 현금화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전략이지 않겠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전문 투자자들이 이런 석유에 빠져 있는지 충격에 있고 솔라나가 받은 VC-CO는 크립토 생태계 성숙도에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정리를 해보자면 초기 유통 공급에 뻥치다 적발되었고 TPS 성능도 거짓말을 했고 솔라나 체인의 디자인은 트릴레마 맥락에서 확장성에 의존하고 있지만 설계에 전혀 혁신적이지 않았다라는 점과 현존의 많은 문제의 하드웨어 스마트폰을 내놓은 것만으로도 이미 보안 문제를 더 두각시킬 수가 있었다. 저는 8년 이상 암호화폐를 평가해왔고 좀 비판을 투자자로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비판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글을 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냥 내용을 좀 참고를 하셔서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보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7월 말 외환 보유액이 전월 대비 3.3억 달러 증가해서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 통화 표시 외환 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 자산 운영 수익과 금융기관 외환 예수금 증가 등 7월 말 외환 보유액이 늘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6.4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됐던 영향성이 좀 있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이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또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좀 더 우리는
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71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달러와 강세에 불구하고도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이 이번에 또 금 가격에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유가는 배럴당 94.42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오펙 플러스 회의 앞두고 경계 심리가 작용을 좀 받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내용으로는 아무래도 뭐 더 이상 뭐 증가분은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곧 나오게 되니까 그 내용을 보고 또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시죠. 네, 대만에 도착한 미국의 서열 3일 펠로시 부분인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일본이 순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또 중국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해서 연합 군사 행동을 또 대만을 꽁꽁 싸매서 이렇게 또 훈련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영국 중앙은에 이번 주에 0.5% 금리 인상을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속보로 호주 은행이 또 일시적으로 1.5% 정도 금리 인상을 또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첫 곡물 수출선 이스탄불 도착 화물 검사를 할 예정을 갖고 있고, 러시아 측은 테러 지원국 지정 시 미국과 당교하고 선 넘으면 결과를 감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보이지 않게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용 씨가 금리의 0.2%포인트 인상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황이 또 여의치 않으면 비스텍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라는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매드 2억 달러 가상자산 해킹을 당했다. 브릿지 단골 표적이다. 올해 브릿지 해킹 피해로 10억 달러 돌파했고 보안 우려가 확산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어차피 이번에 일시적 조정에서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알리안츠 경제 고문이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 말이죠. 중국이 원한다면 이와 같은 도발에 보복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다. 세계 경제 수요와 공급에 모든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도구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매우 불확실하고 전례 없는 상황인데 시장이 잘 견뎌내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좀 안도가 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퍼싱 스퀘어 CEO가 빌 에크먼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제가 꽤 강한 상태에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문제는 6개월과 1년 뒤에 어떤 상태일지 나는 궁금하다. 완전 고용 상태로 일자리가 많고 임금도 오르고 있는데 자본화가 잘 된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저소득층들은 높은 휘발유값과 식품가격, 임대료 압박을 받고 있다.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며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연준이 취해온 조치들은 효과적이지 못했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도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외환위기 수준의 고물가라고 해서 이제 9유로 티켓 같은 창의적인 해법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비슷한 컨셉으로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욕을 미친 듯이 많이 먹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상황이 조금은 한국과 다른데 일단은 유럽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던 이유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10월 달 때부터 벌써 1000유로 정도의 있는 에너지 가격을 국민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카드를 꺼냄으로써 이제 장점이 무엇이냐? 일단 탄소 부분을 저감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과 물가를 최대한 억누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개인 차량을 끄집어내서 이동을 하는 것보다 이런 대중교통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들도 상당히 혜택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좋은 뭐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준 총재가 9월에 50bp 인상 또는 75bp에 따른 옵션도 일단은 열어두었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고요. 아무래도
내년 말 금리가 3.75에서 4%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빠른 건 좀 금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수석 전략가는 뭐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밸류에이션이 낮고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고 하반기에 반등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이죠. 나쁜 뉴스가 호재이고 심리적 대두이고 인플레의 정점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 저도 그래요. 올해 미국도 여름에서 최대 늦어져도 가을 때까지 그때가 피크치이고 내년이 넘어가면 피크치가 끝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크치에 좀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하면 빨리 유럽이 22가 빨리빨리 금리 인상을 해줘야 더 빨리 내려 꽂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22가 일단은 체력이 되든 안 되든 시장이 약간 붕괴를 친다고 해도 빨리빨리 올려주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이 수석 전략가와 저와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옵션은 22가 어느 정도까지 따라서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물가는 빨리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연준은 속도를 더 내릴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 다음에 둔화 조짐은 분명히 있지만 침체 피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내년이 되어봐야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슈왑 자산 운용 암호화폐 테마 ETF를 출시를 했다. 내달 4일날 상장을 한다고 해서 이제 8월 4일이 이제 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가 0.3% 정도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ETF 중에 가장 비용이 적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런 ETF 꼭 출시할 때 그 전에 악재를 먼저 나오더라고요. 네, 항상 보게 되면 자세히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테다 시가총액이 4일 동안 3억 5천만 달러 증가를 했다고 해서 자금이 유입했던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지금은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약간의 일시적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유입비가 훨씬 더 크게 나왔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더리움 고래 최근 폴리온과 FTX 알트코인의 1,400달러 정도의 매입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비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공매도 잔고 역대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노출된 노이즈 마케팅도 좀 많이 했었고 노출된 본인의 또 어떻게 보면 청산 단가가 일부 공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매도 물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은 마음이 걸린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난 30일 동안 120만 주나 급등을 하며 사상 최대치 473만 주가 되었다. 쇼피팅 규모가 그만큼 늘었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는 암호화폐 약세장에서 주가가 작년 최고가 대비 75% 이상 하락을 했지만 6월 말 이후 전반적 시장의 위험 성향 개선이 힘입어서 73%나 상승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안타까웠던 내용은 마이클 셀러가 CEO에 사임을 했다라고 하고요. 의장직은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해서 이 점이 조금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력이 좀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악재 부분이 좀 연달아서 좀 적용이 됐다라는 것과 로빈 후드가 암호화폐 사업부 3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안 규정 준수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펠로시 탑승기 활주로 접근 중이다. 그래서 해당의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도요. 하다하다 코인판 5년차에 정치인 활주로까지 신경 쓸 줄이야.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확인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소득이 5만 달러 이하 미국의 성인 대다수 시장이 붕괴되는 동안 보유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많이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빅 사이언스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디지털 자산 투자자의 65%가 지난 몇 주간 보유한 암호화폐 전체 일부를 매각을 했다라는 것과 현대차가 메타공주 손절했다. 추가 콜라보 할 계획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공주 입장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빨리 합의를 해야 해당에 있는 파트너십, 제휴 이런 쪽에 계속 유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번에 훼손으로 인해서 다시 신뢰도는 못 쌓인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투자 유치를 받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해외 투자 유치를 키워야 되는데 해외 투자 유치 부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